언어 교육 분야의 대가로 알려진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의 스테판 크레센 교수는 언어는 어떻게 습득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언어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습득되며 심적 부담이 적은 환경에서 이해 가능한 인풋을 제공받게 될 때에 습득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인풋 가설로 답하였습니다. 또한 언어는 학습자 개개인의 특징적인 학습 스타일과는 무관하게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습득된다고 했습니다. 크레센 교수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을 꾸준히 제공해주기만 하면 침묵기를 거쳐 습득작용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크레센 교수의 그와 같은 주장이 특별히 의미로운 것은 전형적인 문법학자 출신인 그가 한동안 주장했던 언어교육 이론과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찍이 언어 습득 및 언어 학습 가설을 주창하였습니다. 그 가설에 의하면 언어 습득은 무의식적인 언어 능력의 형성 과정으로 유창함에 기여하는 한편 언어 학습은 언어에 대한 의도적인 학습 과정으로 정확성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한동안 효과적인 언어 교육으로 습득 과정과 학습 과정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학술 자료와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의 유창함과 정확성은 모두 습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고 그동안의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번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어 교육에 있어서 체계적인 문법 교육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해 가능한 인풋의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크레센 교수의 가설과 주장은 인간에게 내재하는 언어 습득 장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학습자에게 이해 가능한 인풋을 제공하면 자연적으로 언어 습득 장치가 작용하여 언어가 습득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크레센 교수는 심지어 학습자에게 이해 가능한 인풋을 제공하면 언어 습득은 필연적으로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크레센은 언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의 제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언어 습득이 이해 가능한 인풋에 대한 언어 습득 장치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크레센 교수의 원리론적인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것은 몰입 환경에서 발생되는 모국어 습득의 현상에서 인류 역사를 통하여 입증되어 왔습니다. 또한 몰입 환경을 통한 애국어 습득의 경우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몰입 환경에서는 그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해 가능한 인풋만 제공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상대적인 습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애국어 교육의 현실적인 여건과 결과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볼 때 크레센의 가설이 모든 환경에 적용되는 보편적 가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몰입 환경의 경우 인풋의 양과 학습자의 개인적 역량에 비례하는 상대적인 언어 습득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 비몰입 환경의 애국어 습득 과정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몰입 환경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풋이 제공되는 언어 학습의 경우 언어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주어진 인풋에 대한 반복적이며 집요한 말 배우기, 즉 말 배우기 중심의 몰입 훈련 과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저 자신의 교육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볼 때 말을 하도록 요구되는 몰입 환경이 아닌 제약적인 환경에서 애국어를 배우는 대부분 학습자들의 경우 그와 같이 반복적이며 집요한 몰입 훈련 과정이 저절로 수반되는 경우가 거의 없이 대부분 이해 위주의 훈련에서 멈추게 되며 습득 현상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크레센 교수의 가설은 몰입 환경에서의 언어 교육에만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인풋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언어는 필연적으로 습득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의 이론은 모든 학습 환경에 적용되는 보편적 이론으로 볼 수 없으며
언어 습득 및 언어 교육 과정을 지나치게 이해 능력 위주로 판단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 출판된 저서들에서 소개된 언어 습득 가설을 통하여 언어 습득은 목적어에 대한 언어적 직관, 신체적 능력 및 언어적 자원의 습득이 반드시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언어 습득을 위한 세 가지 조건 가운데서 크레센 교수가 주장하는 이해 능력은 언어적 직관의 형성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어가 이해 능력만으로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내로로 하는 영어 도서들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무수히 많은 토토 고득점자들이 듣기와 읽기를 통한 영어 이해 능력은 결코 부족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표현과 일반 분야에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어로 글을 쓰는 능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익과 토플에서 고득점을 받은 그들의 대부분이 영어를 습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아직까지도 영어를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영어에 대한 신체적인 능력과 실용적인 언어적 자원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실용적인 영어의 언어적 자원이 부족하고 알고 있는 편이라 하더라도 입으로 유창하게 뱉어낼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 즉 언어적 직관을 터득하였다고 해서 해당 언어에 대한 신체적 능력까지 저절로 습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영어 고수들이 대부분 10년 이상 영어에 매진했다고 볼 때 아직까지 영어를 습득하지 못했다는 것은 언어는 인풋 메시지의 이해를 통하여 필연적으로 습득될 수밖에 없다는 크레센 교수의 인풋 가설의 보편성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크레센 교수의 그와 같은 주장은 어린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또는 필연적으로 보이는 언어 습득 현상이 성인들의 외국어 습득 현상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적어의 언어적 거리가 멀수록 그에 반비례하여 목적어의 습득이 부진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학습자의 나이 및 언어적 거리 등과 같이 습득 장애를 초래하는 요소들을 언어적 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언어적 저항이 낮은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어를 훨씬 쉽게 습득합니다. 그러나 언어적 저항이 높은 학습자들은 대체적으로 이해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습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성인들은 영어에 대한 언어적 저항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본의 성인들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어적 저항이 높은 학습자들에게 메시지에 대한 이해 능력 의지의 가설은 분명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해 가능한 인풋의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크레센 교수의 인풋 가설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습자의 언어적 저항에 의한 습득 부진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며 따라서 외국어 교육 및 학습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가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 가능한 인풋의 제공은 외국어 교육 및 학습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저는 크레센 교수의 인풋 가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우선 언어 습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가 주장하는 인풋, 즉 이해 가능한 인풋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종류의 인풋이 이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효율적인 습득에 도움이 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언어 습득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인풋은 단순히 이해 가능한 수준뿐만 아니라 실용성과 필요성, 간결성, 음성 형식 등과 같은 몇 가지의 알파 요소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크레센 교수의 주장은 교육자 위주의 관점이라는 점입니다. 즉 알아듣기 쉬운 인풋을 학습자의 언어 습득 장치에 공급하기만 하면
학습자에게 언어 습득 작용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할 때 교육자의 역할은 분명하지만 학습자의 역할은 불분명합니다. 언어 습득의 효율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명된 학습자의 특별한 역할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효율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이해 가능한 인풋을 제공하는 교육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단순히 인풋을 받아들이는 차원을 훨씬 능가하는 학습자의 어떤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학습자 차원의 언어 습득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크레슨 교수의 주장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크레슨은 언어 습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감성 요소 가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언어 습득의 효율은 동기부여, 자신감 및 심적 부담 등과 같은 세 개의 감성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와 자신감이 낮고 심적 부담이 높아지면 인풋이 언어 습득 장치에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 습득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조건에 따른 결과의 관심에서만 본다면 감성 가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 조건에 대한 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동기부여가 강하고 자신감도 높으며 심적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이해 가능한 인풋을 상당 기간 제공하여도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성인 학습자들이 해당 언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은 그와 같은 가설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성 요소 가설은 유사한 환경에서 성인과 어린이들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언어 습득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언어 습득 장치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감성 요소 외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크레슨의 가설에 대하여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어는 과연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습득되는가요? 결론적으로 저는 언어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습득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효율적인 인풋에 대한 집요한 말 배우기 훈련, 즉 말 배우기 몰입 훈련 방법에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언급한 개인별 언어적 저항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 배우기 몰입 훈련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국어 학습의 모든 환경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효율적인 인풋에 대한 반복적이며 집요한 몰입 훈련입니다. 아무리 몰입 환경이라 해도 그러한 몰입 훈련 없는 언어 습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몰입 환경과 비몰입 환경에서 외국어 습득 현상의 차이는 바로 효율적인 인풋과 그에 대한 자발적인 몰입 훈련의 차이에 있습니다. 몰입 환경에서는 대부분 효율적인 인풋이 제공되며 그에 따른 옹알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옹알이는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공된 인풋을 기억하고 수시로 반복 연습하며 발화 및 구사하는 자발적인 말 배우기 훈련입니다. 즉, 언어 습득 장치에 공급된 인풋을 기억하고 독자적으로 발화 및 말하기 행위를 반복하는 몰입 훈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몰입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몰입 훈련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비몰입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인풋과 몰입 훈련을 집중적으로 보강해주면 몰입 환경 못지않게 충분히 효율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 습득 장치의 기능은 효율적인 인풋과 말 배우기 몰입 훈련의 양에 비례한다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공된 인풋에 대한 몰입 훈련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면 언어 습득 장치의 효율이 비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제공된 인풋에 대한 독자적인 말 배우기 훈련과 노력을 통하여 언어 습득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독학으로 영어를 습득함으로써 이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였습니다. 언어 습득 장치의 효율을 높이는 몰입 훈련의 심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혹자는 지극히 소극적인 옹알이를 하는 한편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인 옹알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옹알이의 심화 정도에 따라 언어 습득의 효율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인풋만 충분히 제공된다면 언어는 독자적인 옹알이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습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학습 환경에서 성공적인 언어 습득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효율적인 인풋과 그를 바탕으로 하는 부단한 말 배우기 훈련 과정, 즉 말 배우기 몰입 훈련 과정입니다. 크레센 교수가 주장하는 이해 가능한 인풋은 언어 습득의 필요 조건이며 그 자체로 충분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과 같은 비몰입 환경에서 애국어를 배울 때 아무리 효율적인 인풋이 제공된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몰입 훈련이 저절로 되어 습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집요하게 반복적인 말 배우기 몰입 훈련을 하지 않고 애국어를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BTM의 핵심 이론입니다. 즉 언어 습득은 효율적인 인풋에 대한 집중적인 말 배우기 훈련인 말 배우기 몰입 훈련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인풋에 대한 말 배우기 몰입 훈련은 학습자의 언어적 저항을 극복하도록 해주고 해당 언어에 대한 언어적 직관, 신체적 능력 및 언어적 자원의 습득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는 크레센 교수의 인풋 가설을 다음과 같은 BTM 가설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언어 습득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하며 효율적인 인풋에 대한 말 배우기 몰입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효율적인 인풋과 말 배우기 몰입 훈련을 언어 습득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보는 것입니다.